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유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문문 중에서 특별히 부정의문문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의문문들은 일반적인 의문문들이고 이 시간 이후로 배울 의문문들은 부정, 부가 의문문으로서 특수한 의문문들입니다. 의문문은 회화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며 종류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부정의문문은 초심자들에겐 특별히 헷갈리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부정의문문 만드는 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의문문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형식상으로는 긍정의문문을 부정문으로 고친 의문문을 부정의문문 이렇게 말합니다. Is this, is there 형식의 문장일 때에는 그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본동사의 앞에 not을 붙여서 만듭니다. 단 회화체에서는 항상 줄임말을 즐겨 쓰는데 이때에는 not이 an apostrophe t의 꼴로 바뀌어서 don't, doesn't, didn't의 형태로 주어를 넘어 앞으로 나가서 비동사의 뒤나 조동사의 뒤에 붙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아주세요. 다음 예문들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는 긍정의문문이 나오고 두 번째 부정의문문이 나오며 세 번째는 그 부정의문문의 줄임말이 나옵니다. 여기 1번을 보니까 먼저 긍정의문문으로 Is this a book?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것을 부정의문문으로 바꾼 것이 Is this not a book? 이렇게 됐고요. 이 부정의문문을 줄임말로 바꾼 것이 is 이번에 Isn't this a book이 됐습니다. 그러면 Is this a book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책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지요. 그러면 B번에 Is this not a book과 이 말을 줄임말인 C번에 Isn't this a book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것은 책이 아니지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참고서, 모든 자습서에 보면 Isn't this a book은 이것은 책이 아니지요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긍정의문문이 Did you hear me? 제 말을 들으셨나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부정의문문으로 바꿔보았더니 B번과 같이 Did you not hear me가 되었고 이것을 줄임말로 썼더니 Didn't you hear me?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자습서나 영어 참고서에는 어떻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까? 당신은 내 말을 못 들었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긍정과 부정이 우리말과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버려서 이것을 yes로 대답을 해야 맞는지 아니면 no로 대답해야 맞는지 그때마다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참고서의 부정의문문의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한 번역이 모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 Isn't this a book? 이것은 책이 아니지요? 이렇게 보통 나와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 Yes it is 이렇게 해놓고 아니요 그것은 책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No it isn't 이러한 대답은 예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Isn't this a book? 이 말을 이것은 책이 아니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Yes라고 해놓고 이것을 예라고 하면은 예 그것은 책입니다 그래 놓으면은 책이 아니지요에 대한 대답이 한국말로 맞지 않으니까 이걸 어거지로 Yes를 아니요라고 이렇게 반대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No it isn't 같은 경우도 아니요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책이 아니지요 라고 하는 우리말과 대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no를 갖다가 예라고 하는 반대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번역은 한국말의 기준에 맞춰서 어거지로 번역을 해놓은 코미디 같은 번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n't you hear me? 이렇게 써놓고 그 번역을 당신은 내 말을 못 들었지요?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대답을 Yes I did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니요 나는 당신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고 No I didn't 이렇게 써놓고 예 나는 당신 말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내 말을 못 들었지요 라고 하는 한국말에 맞추려다 보니까 Yes를 예라고 번역을 하면은 앞뒤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No를 아니요라고 번역을 하면 또 앞뒤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전혀 정반대로 맞지 않는 정말로 웃기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존에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영문법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듯 부정의문문이 외적인 형식상으로는 단지 긍정의문문에다가 낫이 하나 더 붙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단순히 긍정의문문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의미도 뭔가가 아니지요 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모든 영문법 책에서 이 부분의 정의와 번역이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의문문만 나오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대단히 헛갈리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의문문은 도대체 긍정의문문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 말일까요? 일단 긍정의문문은 정말로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쓰이는 순수한 의문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의문문은 자기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존 지식과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의문점을 낫을 사용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라고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즉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매우 강한 긍정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헐 이거 뭐지? 이게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부정의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보았던 그 문장들을 제대로 된 번역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sn't this a book? 이런 종류의 표현은 언제 쓰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책같이 생긴 것이 종이봉투 같은 데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책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만져보니까 뭔가 두툼한 게 책 같은 것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Is this a book? 이렇게 긍정의문문으로 물어봅니다. 이거 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직 꺼내서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긍정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책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No, it isn't.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꺼내보니까 책같이 생긴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내보이면서 Isn't this a book? 이거 책이 아닌가요? 책 맞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문장이 이런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책이 아니라고 했죠? 그때 역시 No, it isn'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책같이 생겼지만 그것은 책같이 생긴 일기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속에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 Isn't this a book? 이것은 책이 아닌가요? 내가 지금 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보이면서 이것은 책이 아닌가요? 책 맞잖아요. 책일 텐데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 바로 부정의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것은 책이 아니지요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책이 아닌가요? 즉, 책 맞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책이 맞다면 Yes it is. 예, 그것은 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고 만약에 책이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No it isn't. 아니요,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으니까 결국 이렇게 not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문장은 긍정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Isn't this a book은 이것은 책이 아니지요 라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책이 아니고 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결국 강력한 긍정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답도 긍정문과 똑같이 대답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Didn't you hear me 라는 말은요, 당신은 내 말을 못 들었지요가 아니고 틀림없이 들었을 텐데 못 들었다고 대답을 하는 경우에 당신이 내 말을 못 들었다고요? 이렇게 따지면서 묻는 말입니다. 즉 들었을 텐데 왜 못 들었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미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었으면 Yes I did라고 대답을 해서 예 나는 당신 말을 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맞고, 역시 못 들었다면 No I didn't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아니요 나는 당신 말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not은 들어가 있고 이러한 의문문의 이름이 부정의문문일지라도 이 의문문은 실제로 그 내용상으로는 결단코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부정의문문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ot도 들어가 있고 이름만 가지고 보면 마치 부정문인 듯 보이지만 실은 긍정의문문보다도 더 강한 긍정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따라서 부정의문문 속의 not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즉 긍정의문문과 똑같이 생각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음 예들을 보아주세요. 다음 예문들의 A는 긍정의문문을 나타내고 B는 부정의문문이며 C는 B의 줄임말, 즉 부정의문문의 줄임말입니다. 자, A번 볼까요?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이니?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Are you a student 같은 이런 의문문을 긍정의문문이라고 하죠.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언제 쓴다고 했냐면 정말로 몰라서 알기 위해서 묻는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묻는 의문문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의문문은 네가 학생인지 아닌지 몰라서 알기 위해서 묻는 의문문인 겁니다. 정말로 순수한 의문문인 거죠. 그래서 너 학생이니? 라고 묻는 거니까 몰라서 알기 위해서 묻는 의문문인 겁니다. 그런데 B번 Are you not a student? 너 학생 아니니?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영문법 책에 나오는 해석대로라면 너는 학생이 아니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이 부정의문문의 번역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대답하는 방법이 예와 아니오가 뒤집어져 가지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Are you not a student? 이 말을 줄인 말인 C번 Aren't you a student? 이 말은 결국 너 학생 아니니? 라는 얘기니까 너 학생 맞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너 학생 맞지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학생인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야, 너 학생 아니냐? 이렇게 어른이 물어본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당연히 너 학생일 텐데 왜 길거리에서 담배 펴? 이런 얘기겠죠. 이럴 때 쓰는 말이 Aren't you a student? 너 학생 아니니? 즉 학생 맞지? 라는 의미의 이 부정의문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너 학생 아니니? 라는 뜻은 너 학생 맞지의 뜻이니까 대답은 만약에 학생이 맞으면 Yes I am. 예,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Yes와 No가 뒤집힐 이유가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No, I'm not. 아니요, 저 학생 아닌데요. 제가 좀 어려 보이나요? 예, 제가 좀 동안이라 어려 보이긴 하죠. 뭐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No, I'm not 같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이 어떻게 달리 쓰이는 말인지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A자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눈으로만 본다면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을 전혀 헷갈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B번에 A번 보겠습니다. Is there a supermarket around here? 이 주변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이 뜻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것은 정말 슈퍼마켓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알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Is there not a supermarket around here? 이 말을 줄임말인 Isn't there a supermarket around here? 이 말은 이 주변에 슈퍼마켓 없습니까? 설마 있을 테죠?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은 언제 물어보는 거냐면 상당히 번화한 곳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랬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장보러도 안 가니?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장보러 가기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야, 이 주변에는 슈퍼마켓도 없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쓸 수 있는 말이 Isn't there a supermarket around here?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번화한 거리에는 슈퍼마켓 하나 정도는 꼭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주변에 슈퍼마켓 없습니까? 이 소리는 당연히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마 있을 테죠? 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있으면 Yes, there is.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없으면 No, there isn't.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니까 이 not이 들어가 있지만 이 말은 결국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긍정문이니까 대답은 일반 이렇게 긍정의문문의 대답과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에 A번 보겠습니다. Can he speak English? 그분은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정말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순수한 의문문입니다. 자, 그런데 Can he not speak English?
보통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줄이지 않은 이런 문장을 쓰기보다는 Can't he speak English? 같은 말들을 거의 100%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an't he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랬을 때 이 말은 그분은 영어 할 수 없습니까? 설마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he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영어 강사나 영어 선생님인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영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영어로 물어보니까 화장실 간다고 슬쩍 꽁무니를 뺐어요. 보니까 눈치가 영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누구에게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Can't you speak English? 그분은 영어 할 수 없습니까? 설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지금 he가 보이고 있는 행태가 뭔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부정의문문으로서 그분은 영어 할 수 없습니까? 설마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A번처럼 긍정의문문으로 물어보든 B나 C 같이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든 할 수 있으면 yes he can, 예, 그분은 영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할 수 없으면 no he can't 처럼 아니요 그분은 영어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D번에 A 보겠습니다.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십니까? 이 소리는 지금 상대방과 처음 만나서 상대방의 기호를 몰라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B번이나 C번 같은 Do you not like coffee? 또는 Don't you like coffee? 이런 말들은 커피를 안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실 텐데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제 둘이 서로 아는 사이인데 상대방이 커피를 즐겨 마시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에 자, 커피를 권했더니 아,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떻습니까? 좀 의외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Don't you like coffee? 커피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물어볼 때에 Don't you like coffee?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커피 좋아할 거라는 전제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면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es I do 하면은 예,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 No I don't 하면은 아니요, 저는 커피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긍정의문문과 이러한 부정의문문은 결국 물어보는 방향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부정의문문의 경우에 이렇게 not이 들어가 있지만 이 not은 부정을 위한 not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긍정으로 그렇지 않으냐고 반문하기 위해서 쓰는 not인 까닭에 이 not은 오히려 긍정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대답은 긍정문과 똑같이 대답한다고 생각하면 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정의문문을 만났을 때 결단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2번에 A 보겠습니다. Will you marry me? 그랬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런 얘기죠. 이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결혼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이렇게 청혼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B번 같이 Will you not marry me? 라든지 Won't you marry me? 하면은 결국 같은 뜻인데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 설마 결혼해 줄 거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번 같이 물어보면 지금 서로 썸 타는 사이에서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보는데 얘가 나한테 지금 푹 빠졌는지 아닌지 사실 잘 감이 안 올 때 물어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Won't you marry me? 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완전히 나한테 푹 빠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 설마 당연히 결혼해 줄 거지?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는 상대방이 당연히 yes라고 말해 줄 거라고 자신감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예를 들어 긍정을 한다면 Yes I will. 예, 저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 만약에 그 청혼을 accept 하지 않는다면 No I won't 처럼 대답해서 아니요, 전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은 결국 문장의 형태는 하나는 긍정문이고 하나는 부정문이지만 실제상으로 그 묻는 내용은 둘 다 100% 긍정문이고 오히려 부정의문문이 이름이 부정이란 말이 붙어서 그렇지 오히려 강력한 긍정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대답의 방향은 긍정의문문과 똑같이 대답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번에서 과거형 조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go to school yesterday? 너 어제 학교에 갔니? 이 소리죠. 이것은 네가 어저께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랬고 B번과 C번은 부정의문문이니까 B번 Did you not go to school yesterday? C번 이 B번의 부정의문문을 줄인 말이지요. Didn't you go to school yesterday? 너 어제 학교 가지 않았니? 갔을 텐데 라는 뜻이지요. 이런 부정의문문 표현은 언제 쓸 수 있느냐면 you는 아들이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학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오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철수가 학교에 안 왔어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이러한 부정의문문이죠. 내가 알기로는 네가 어저께 학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어제 학교 가지 않았니? 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갔으면 Yes, I did. 예, 저는 어제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가지 않았으면 No, I didn't. 아니요, 저는 어제 학교 안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긍정의문문이나 부정의문문이 모두 대답하는 방향이 서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의문사 Y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는 not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왜냐고 묻는 것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므로 이미 문장의 주어가 하지 않은 것이 확실히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느냐고 그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에서 본 모든 예문들은 아직 미확인 상태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 사용을 하고 다음의 예문들은 이미 미발생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는지 그 미발생의 이유에 관한 질문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그 의문사가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그 문장의 요소가 드러나도록 대답해야만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Y냐고 물어봤으니까 Y에 대한 대답, 즉 이유를 밝혀주어야 되겠죠. 아래 예문들에 A는 Y를 사용한 긍정의문문이고 B는 Y를 사용한 부정의문문이며 C는 B의 줄임말입니다. A번 예문 Why do you study English? 당신은 왜 영어를 공부하십니까? 자, 이 말은요, 지금 you라고 하는 이 상대방이 이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상태에서 왜 영어 공부를 하느냐고 그 상대방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Why do you not study English? 이 Why do you study English를 부정의문문으로 바꾸면 B번과 같이 Why do you not study English가 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왜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뜻이 되지만 주어가 여기서처럼 2인칭 즉 you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한해서만큼은 why don't you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권유의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B번 문장을 축약해서 쓴 C번 문장, 즉 Why don't you study English는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권유의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왜 하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 I'd like to, but I have no time to study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즉, why냐고 물어봤지만 because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보통 I'd like to 뒤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study English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영어를 공부를 하고는 싶지만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Why did you study English? 당신은 왜 영어를 공부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로 이제 이유가 궁금해서 why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한 사실을 알고 영어 공부를 왜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긍정의문문을 부정의문문으로 이제 바꾼 것이 Why did you not study English?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당신은 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 했어야 될 텐데 왜 안 했느냐고 하지 않은 이유를 또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줄임말이 Why didn't you study English? 당신은 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말도 역시 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고 이유를 물어본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ecause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Because it was too hard for me to study English by myself. 왜냐면요, 제가 혼자서 영어를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번에 A번 Why does he study English? 그는 왜 영어를 공부합니까? 이것은 그가 현재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은 이것을 부정문으로 만든 부정의문문이죠. Why does he not study English? 그는 왜 영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해야 할 텐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안 하는 이유를 또 물어본 거예요. C번은 이 B번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Why doesn't he study English? 이것도 역시 질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why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because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ecause he has a little interest in studying foreign languages. 왜냐하면 그는 외국어 공부하는 것에 별 흥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because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 그러냐고 why로 질문을 했죠.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하는 까닭에 because로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간접 의문문이나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의 경우에도 다른 모든 의문사들은 종속절을 부정문으로 만들 경우에 발생 여부의 확인이 뚜렷하지 않지만 의문사 Y가 인도하는 문장이 종속절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정문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들처럼요. A번 예문 볼까요? Do you know why Jane didn't come to the party last night? 너는 제인이 왜 어젯밤 그 파티에 오지 않았는지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일반적으로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주절만 부정할 수 있고 종속절에는 부정문을 안 쓴다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의문사 Y가 끌고 다니는 절은 그 절 속에 not을 집어넣어서 부정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 까닭에 부정문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뜻은 너는 제인이 왜 어젯밤에 그 파티에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제인은 어젯밤 그 파티에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그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는 까닭에 이렇게 종속절일지라도 not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동사 know의 목적어절인 이 명사절 속에서도 이렇게 not을 살려서 종속절을 부정문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B번 문장에도 I wonder why he didn't show up at the rendezvous this morning. 나는 그가 왜 오늘 아침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뜻이지요. 이것도 지금 그가 오늘 아침에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단지 왜 안 나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wonder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절인 명사절인데 이렇게 종속절에도 not의 의미를 살려서 써야만 하는 까닭에 종속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문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부정부가의문문 만드는 법 첫 번째 시간 그 중에서 부정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한 모든 내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부정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총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학습을 위해서 다음의 부가의문문 만드는 법 강좌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